현지 시간으로 26일에 모빌아이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대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 연결해서 모빌아이에 대해서 낱낱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 기업 모빌아이가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텔의 자회사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빌아이는 어떤 기업인가요? 모빌아이가 1999년에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기업이 아니라 오래된 기업이고, 처음에는 카메라를 통해서 외부의 차량을 인식하는 기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기술 개발이 되면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로 발전을 한 거고, 이제 인텔이 모빌아이를 지난해에 상장하겠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투자자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기업 공개가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지금 모빌아이가 속해 있는 산업이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약 한 3배 이상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로 자율주행 차량용 카메라, 그리고 이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 여기에 들어가는 칩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빌아이가 BMW나 닛산, 폭스바겐 이런 이제 중요한 자동차들하고 이제 OEM 계약을 맺고 여러 가지 이제 IQ4라든가 이런 다양한 칩들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모빌아이는 더 이상 인텔의 회사가 아닌 건가요? 네, 인텔이 2017년도에 회사를 153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IPO를 통해서 모빌아이 사업부를 별도의 상장 회사로 분할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 거죠. 지금 언론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마치 모빌아이가 독립회사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은 IPO 이후에 모빌아이가 주식이 두 가지 종류가 만들어집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주 클래스 A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모르는 클래스 B라는 보통주가 있습니다. 클래스 A라는 보통주는 각 주식이 의결권이 한 개씩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모빌아이의 어떤 주주다라고 말하는데 뭐 뱅가드라든가 아니면 블랙락 같은 주요 이제 투자 기관들이 주요 주주들로 나오고 있는 요 분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클래스 A입니다. 그러면 클래스 B는 뭐냐? 클래스 B라는 거는 주식 한 개당 의결권이 10개가 있습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보통주로 전환할 때는 1대1로 전환이 되지만은, 하지만 의결권에 있어서는 10배 더 많은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IPO 이후에 인텔이 의결권의 99% 이상을 가집니다. 즉 보통주 클래스 B 보통주를 갖다가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배 구조를 통해 가지고 모빌아이의 실질적인 지배 회사로서 인텔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2016년에 이제 테슬라와의 협업 관계가 종료됐다는 점도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비교가 좀 많이 됩니다. 구글의 웨이모, 그리고 GM의 크루즈 등 짱짱한 경쟁자들도 있는데, 인텔을 등에 업은 이 모빌아이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테슬라하고는 모델 S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 2016년도에 그때 있었던 일이, 모델 S가 정말 반토막이 나서 전부 파괴돼 버리는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처음 나온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테슬라 타면은 무조건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테슬라 타도 죽을 수 있구나,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사고입니다. 이때 사고 원인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했어요. 바로 테슬라하고 모빌아이가 대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네 탓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갈등을 많이 맺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선두에 있는 건 바로 무인 택시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기술의 어떤 상위 5개 회사, 지금 AI 매거진에서 보는 데이터를 보면은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 2위가 알파벳의 웨이모라는 거고요. 3위가 바이두, 중국 회사죠. 그리고 4위가 제너럴 모터스의 크루즈, 그리고 5위가 엔비디아,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포드의 아르고나 아니면은 중국의 포니 같은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모델을 뽑는다면은 지금 닛산 자동차의 인피니티 QX50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고, 그리고 포드의 머스탱 그 최근에 새로 나왔죠. 그리고 현대 제네시스 GV80이라는 차, 이거 굉장히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S, 그리고 캐딜락의 에스컬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조사 기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라든가 아니면 아우디의 A5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안정성이나 퍼포먼스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조금씩 순서가 바뀌는데, 지금 현재 모빌라이가 공급하고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 모델들이 뭐냐면은 BMW의 X5 아니면은 BMW의 그 3 시리즈로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 머스탱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F150에도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오에 들어가고 있고, 닛산의 공유 프로그램인 프로파일럿 이 제품에도 조금 관여를 하고,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모두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의 골프 8 여기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기술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게 1차 벤더로서 뭔가 독점적인 형태로 완제품을 공급하는 이런 형태로는 아직은 조금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이제 인텔에서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에서 최근에 무빗이라는 회사를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고 이제 인수를 하는 그런 액션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두라는 말을 쓰기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모빌아이 공모가가 $21였고요. 첫날에 38%나 상승했습니다. $29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 모빌아이 같은 성장주들에게는 최근에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세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팟이다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지금 3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텔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인텔이 사실 회사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적자의 부담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올 상반기에만 $6,700만 적자 나 있어요. 많이 줄였지만 그래도 적자 상태가 여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공모가가 $21예요. 현재가가 $28 97센트입니다. 내재 가치는 얼마일까라고 봤더니, 이 내재 가치를 이제 전기 자동차 판매나 이런 것들에 비춰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약 $25 정도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보다 현재의 시장가가 훨씬 높은데, 사실 전기차 분야에서 예전 같으면은 엄청난 성장성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치를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 과거에 리비안이 상장했을 때 상장 첫날에 고점을 50%까지 상승하는 걸 찍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못 갔어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작용이 돼가지고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리비안도 역시나 적자 지속이라는 문제, 그리고 경쟁 심화라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공모가 했던 당시에 반토막 아래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앞으로의 주가 흐름, 단기적으로 공모주 성향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공모주들의 주가 흐름을 따라서 길게 보면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길게 보는 거는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시장 흔들리면서 미국 IPO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내년을 기약하는 기업들이 참 많잖아요. 미국 주식 공모주 청약을 하고 싶다면 꼭 유의해야 한다라는 점이 있을까요? 네, IPO 시장이 사실 한국도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들 이제 좀 굉장히 빠르게 위축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하실 때, 투자를 하실 때, 생각해야 될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공모주의 주가 흐름은 초반 강세 이후에 하락을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장 후 6개월 뒤에 주가를 분석해 봤더니 대부분 마이너스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거래일로 1에서 3일 정도 요 사이에 일반적으로 고가를 기록한다는 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상태의 기업을 매수해서 IPO를 거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투자하는 IPO 투자라면은 이런 주가 흐름을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IPO 주식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즉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IPO 기업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상장 직후에 고점 매도, 1, 3일 안에 고점 매도하는 게 가장 확실하게 고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 방법인데 현재 이게 가능한 회사가 오직 한국에서는 유안타증권 한 곳밖에 없습니다. 다른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물 입고되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공모된 다음에 적어도 2거래일 아니면 4거래일 사이에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 이미 고점은 지나가 버린 형태고 어쩌면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안타증권에서 매매되는 시스템을 통하면은 가장 안전하게 매매하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IPO 투자하는 일반적인 주식 매매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주식 매매에서는 회전율을 높이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IPO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을 좀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줘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미국 IPO 시장에 1년에 약 한 40개 정도가 이제 수익을 좀 내주는 그런 기업들이 상장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거고 이 40개 정도를 가지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날 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즉 회전율을 좀 높여주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IPO 투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수 세무사님 모시고 모빌아이 관련해서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